고수라면 나도 고수? 빵빵 퇴근길 발언때 기사님. 네, 안녕하세요. 택시기사 이종섭입니다. 퇴근 시간 끝나고 10시서부터 사람들이 2시까지 몰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할증 들어가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타격이 클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또 할증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우리 택시 요금부터 올려놓고 나서 이제 그런 거를 해야지 몰리는 시간대 잠깐 에어컨 반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할증하는 건 수입은 올라가서 좋은데 더 경쟁의식이 생기고 있겠지만 심야 택시만 지금 좋아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서울시에서 너무 탁상적인 생각으로만 택시 공급이나 고객들 유치하는 데 대해서는 요 주간이라는 택시기사들한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계 할증 같은 거를 부활을 시켜가지고 낮에도 할증을 끊고 시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택시가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뉴스 정리한 신부 3라운드입니다. 매일 3라운드는 들으신 대로요. 이렇게 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와 택시 기사님들의 목소리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님 발언 때는 서울시의 택시 심야 할증 시간대의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이종섭 택시 기사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별인데요. 5468입니다. 도대체 국정조사 청문회는 국민들만 관심 있는 내용인가요? 정작 당사자들에겐 별 볼 일 없는 이야기인가 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두 분 다 하루빨리 청문회에 성실히 응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호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잠시 뒤에 스포츠 뉴스부터 살펴보죠. 베를린의 하늘에 대한, 파리의 하늘에 대한, 슈투트가르트의 하늘에 대한, 유럽의 모든 하늘에 대한 대한항공의 사랑. 체코항공의 2대 주주가 되어 시작합니다. 유럽 하늘에 우리의 위상을 높일 대한항공을 기대해 주십시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이번에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 경향의 김은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월드컵 축구 대표팀이 내일 저녁에 페루와 평가전을 갖죠? 네, 내일 저녁 8시에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표팀과 페루의 친선 경기가 열립니다. 홍명보 감독이 동아시안컵부터 지금 대표팀을 지휘했는데 여기서 지금 2무 1패, 득점은 한 골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일 경기가 이제 취임 후 4번째 경기인데요. 그동안에 2000년 이후에 대표팀 감독 중에서 데뷔하고 4경기 연속 승리를 못한 감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내일도 못 이기면 좀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페루도 지금 피파 랭킹 22위 강한 팀입니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은 좀 천천히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 이 최강희 감독 사퇴 이후에 굉장히 주목받으면서 지금 출발한 대표팀이기 때문에 또 지금 최근에 동아시안컵 부진으로 피파 랭킹이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첫 승이 늦어질수록 또 여론도 좀 급격히 달라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내일 좀 반드시 이겨야겠고요. 그러려면 역시 또 골이 필요한데 지금 페루전 명단을 보면 최전방 공격수와 또 2선 공격수를 대폭 교체했습니다. 특히 2선 쪽에 국내 K리그에서 지금 최근에 골을 굉장히 많이 넣고 있는 조찬호 선수, 임상엽 이런 새로 합류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축으로 좀 공격력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또 득점력, 또 승패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 상당히 마음에 걸리네요. 네. 자, 페루전을 마치면 홍명보 감독 또 유럽으로 간다고요? 예, 내일 페루전이 끝나면 이제 다음 경기 9월 9일에 크로아티아전이 있습니다. 이 경기부터 유럽파 선수들을 대거 기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유럽파 선수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감독이 직접 움직이는데요. 16일에 출국해서 유럽으로 건너와서 선수들의 몸 상태와 실정 감각을 좀 볼 것 같습니다. 먼저 독일 분데스리가에 지금 대상되는 선수들이 분데스리가의 손흥민, 구자철, 박주호 선수가 있고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지동원, 박주영, 김보경, 기성용, 이청용, 윤석영까지 이렇게 유럽파 선수들이 결국은 뭐 내년에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서 뛸 주축 선수들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먼저 독일에 가서 선수들을 먼저 보고 잉글랜드도 간다고 하는데요. 지금 독일 레버쿠젠의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가자마자 개막전에서 첫 골을 넣고 또 팀의 주축이 되면서 굉장히 독일 내부에서도 굉장히 언론에서 화제를 모으면서 지금 현재 감독이 손흥민은 인터뷰를 좀 자제시키는 게 좋겠다. 지금 좀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개막 직후기 때문에 이런 조치까지 내릴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17일에 또 바로 경기가 있습니다. 이 경기부터 홍명보 감독이 보면서 손흥민부터 출발을 해서 지하철 박주호로 이어지는 이런 관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현진 선수 관련 소식 좀 들려주시죠. 예, 다저스, 유현진 선수가 뛰는 다저스도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뉴욕 매치에 4대2로 승리해서 지금 6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시즌 초반에는 너무 부진해서 한국 팬들이 다저스라고 이렇게 놀리는 그런 별명도 붙였었는데 지금은 그런 팬들이 좀 미안해해야 할 정도로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오늘 나온 통계를 보면 6월 23일을 기점으로 지금 달라졌는데 그 이후에 치른 46경기에서 지금 다저스가 38승 8패를 거뒀습니다. 승률이 무려 8할이 넘는데요. 이게 다저스 구단 역대 최고 기록이고 또 그동안 미국 내셔널리그 팀 가운데서는 1951년 뉴욕 자이언츠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이런 46경기 사이에 이런 승률을 낸 팀이 됐는데요. 그만큼 지금 단기간에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입니다. 2위 애리조나를 무려 7.7경기 단차로 여유 있게 따돌리고 있는데요. 남은 경기에서 이제 절반만 이겨도 사실 90승을 넘기기 때문에 가을 야구 꿈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내일 오전 11시 류현진 선수가 또 뉴욕 매치전에 출격하는데요. 시즌 12승 그리고 팀의 7연승이 달려있는 경기인데 상대 팀 그 투수가 맷 합이라고 굉장히 지금 뉴욕 매치 에이스급인 굉장히 좋은 투수입니다. 좀 다저스 타선도 잘 치고 있지만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류현진 선수가 내일 이제 12승에 도전하면서 다저스의 연승도 또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패배를 모르는 기적의 네. 팀으로 탈바꿈하는데 여기에 유현진 선수가 크게 기여했다 봐야 되겠네요. 네, 지금 미국 언론에서 그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경향의 김은진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 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하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 정보입니다. 도심 통일로 구파발 방면 염천교에서 연신내역 쪽으로 이동 차량이 많아 정체입니다. 마포대로 아현 초교에서 마포대교 북단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고요. 반대 아현 교차로 쪽도 마포대교 북단에서 마포 경찰서 앞까지는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한남대로 따라 강남 쪽 이동 차량이 여전히 많습니다. 도심 퇴계로 2가부터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 주변 남산 2, 3호 터널도 모두 강남 쪽으로는 속도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강남대로 신사역부터 염곡 사거리까지 교통량 많아 밀려 지나고 있고요. 반대 한남대교 방면 염곡 사거리부터 신사역까지도 정체입니다. 교차하는 테헤란로 삼성교 쪽으로 이동하는데 강남역부터 삼성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고요. 반대 강남역 방면 포스코 사거리부터 강남역까지도 역시 차간역이 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서부간선도로는 안양 쪽으로 이동하는데 성산대교부터 오금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성산대교 쪽으로도 광명교부터 성산대교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실 분은 휴대전화번호 샵 0945번으로 50원의 유료 문자를 보내주세요. 전화 참여는 서울전화 02-771-0945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최근 전국 연안 곳곳에서는 햇바리에 쏘여 고통을 호소하는 피서객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8살 난 여자 어린이가 해파리에 쏘여 숨지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남해안까지 맹독성 해파리가 출몰하면서 그야말로 전국 연안이 해파리 때문에 비상이라고 합니다. 대체 사람을 공격한 해파리들의 정체는 무엇인지 또 대처법은 없는지 국립수산과학원의 해파리 대처반의
이혜은 박사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국 연안 곳곳에 해파리가 너무 많아갖고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원래 해파리가 이 시기에 자주 출몰합니까? 저 해파리 같은 경우는 겨울에 출현하는 정도 있고 여름에 출현하는 정도 있습니다. 다만 여름철에 출현하는 해파리 종류가 더 많고 또 크기가 큰 정도 많아서 여름에만 해파리가 출현한다고 알기 쉬운데 수온이 낮은 시기에 출현하는 정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수온 상승과 같은 기후 변화가 해파리 증가의 원인으로 생각하시기 쉽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요. 그건 해파리 종류마다 다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노무라 이끼 해파리 같은 경우는 수온 상승보다는 수산 자원 남획이나 해양 오염 등이 더 큰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노무라 잎깃 말씀해 주셨죠? 네네.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만요. 해파리의 종류의 하나인데 네. 이 노무라 잎깃 상당히 위험한 해파리입니까? 네, 노무라 이끼 해파리는 강독성 해파리로서 무게가 최대 150kg까지 나갈 수 있는 대형종입니다. 따라서 촉수 양이 많고 독성의 정도도 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독성이 심할 수 있다. 제주도 중문 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을 공격해서 4명이 다쳤다. 이런 소식도 접했는데요. 노무라 잎깃 때문에. 네. 이런 경우 어떻게 노무라 잎깃을 또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노무라 이끼 해파리 같은 경우는 크기가 매우 큰 종이기 때문에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해수욕장 주변으로 이렇게 노무라 이끼 해파리가 유입되었을 때 보면 바로 피하셔야 되고요. 안전 요원들이나 이런 분들께도 연락을 해서 바로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 큰데요? 최대 크기가 갓 길이만 해도 2m 그리고 무게는 150kg까지 나갈 수 있는 대형 종입니다. 2m요? 네. 2m. 그러면 해변에서 이렇게 연안에서 육안으로 보입니까? 네, 육안으로 충분히 보이고요. 보통 다른 해파리들 같은 경우는 크기가 한 손바닥 정도 이렇게 작은 종이 많은데 노무라 이끼 해파리 같은 우리나라 연근에 몰려오는 노무라 이끼 해파리 같은 경우는 크기가 모두 50cm 이상 정도 되는 큰 종이기 때문에 충분히 육안으로 관측이 가능합니다. 모양은 어떻습니까? 모양은 약간의 갈색빛을 띠고요. 우산 자체가 방구형으로 약간은 둥근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촉수 부분들은 검붉은 모양으로 굉장히 많은 촉수가 이렇게 쭉 늘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요,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해파리에 쏘여서 여자 어린이가 이렇게 숨지는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사고도 있었는데, 네. 이 해파리는 다릅니까? 작년 을왕리에 출현해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해파리도 노무라 이끼 해파리와 같은 종입니다. 노무라 이끼 해파리입니다. 아, 그래요? 노무라 이끼 해파리가 상당히 위험하군요, 그러니까. 네. 노무라 이끼 해파리는 맹독성이 아닌 강독성 해파리로 분류되긴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게가 최대 150kg까지 나갈 수 있는 대형종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촉수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피부 접촉 면적이 넓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사망 사고가 처음이지만 중국에서는 노무라 이끼 해파리로 인한 사망 사고만도 8건이 보고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딱 쏘였을 때, 독성이 강한 해파리에 쏘였을 때 그 증상, 이게 뱀에 물리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해파리 종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해파리에 쏘였을 때는 굉장히 따끔거리는 증상이 있거든요. 따끔거리거나 아니면 불에 데인 듯한 그런 통증이 매우 심각한 통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에 데인 듯한. 네. 해파리의 종류가 많죠. 이 노무라 잎깃 외에도요. 네, 해파리는 지금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기록이 보고된 종으로는 모두 31종이 보고되어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로 이제 우리나라 해수욕장 주변에 자주 출몰해서 나오고 있는 독성 해파리로는 보통 5종 정도가 있는데, 노무라 이끼 해파리 외에도 작은 불에간 해파리, 라스톤 이방 해파리, 커튼 원양 해파리, 유령 해파리 등이 있습니다. 이런 맹독성 해파리에 쏘였을 때 어떻게 응급 조치를 해야 될까요?
해파리에 쏘이게 되면 그 통증이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즉시 물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물 안에 계속 있다가는 이제 촉수에 또 더 휘말려가지고 더 이제 쏘일 수가 있고요. 일단 물 밖으로 나온 이후에는 그 주변에 깨끗한 바닷물을 부어주면서 쏘인 부위를 여러 번 세척해서 남아있는 촉수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때 그 통증이 있거나 그 촉수가 눈에 보인다고 해서 손으로 상처 부위를 문지르거나 그 만지게 되면 남아있는 독세포들이 터져가지고 그 증상이 더 악화될 수가 있으니 절대로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충분히 세척한 후에는 그 냉찜질을 해주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이러한 응급처치 후에도 뭐 호흡곤란이나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병원에 가시거나 구조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 그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그 해파리 속보란에 보시면 독성 해파리의 종류와 그 응급처치법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이 있으니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연안에 자주 출몰하는 맹독성 해파리 가운데요. 네. 이 노무라 잎깁 해파리 외에 이 노무라 잎깁보다 더 강한 독성을 갖고 있는 그런 해파리도 있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작은 브레간 해파리하고 라스톤 잎방 해파리가 그 맹독성 해파리로 알려져 있고요. 그 작은 브레간 해파리 같은 경우는 그 일반 해파리하고는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그 푸른 비닐봉지가 물에 떠 있는 듯한 그 모양이어서 그 해파리로 인식하지 못하고 접촉해서 피해가 생기기도 하는 종입니다. 독성은 매우 강한 종으로 알려져 있어서 한번 쏘이게 되면 인두로 지지는 듯한 그 강한 통증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라스톤 잎방 해파리 역시 그 맹독성 해파리로 그 크기는 그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작은 크기의 그 4개의 촉수가 있습니다. 크기가 작고 또 투명하기 때문에 그 물속에서 발견하기가 매우 힘이 들고요. 다른 해파리와 달리 이 종에 쏘였을 경우에는 그 쏘인 부분이 부어오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파리 사고가 많은데 막기가 상당히 어려운가 보죠? 네, 아무래도 그 해수욕장에 출현하는 해파리는 주로 그 아열대성 종이 많아서 해류와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에 유입되기 때문에 그 제거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 뭐 차단막을 설치한다든가 해파리 절단망 등을 이용해서 그 큰 그물로 해파리를 수거하면서 바로 절단해 버리는 방법으로 제거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해파리 그 어린 유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조사해서 그 지역의 그 해파리 유생을 미리 제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는 그 보름달 물해파리 기원지가 파악되어서 그 일부 시행된 예도 있긴 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해파리 대책반이 현재 꾸려진 상태죠? 네. 제주도에 현장 조사 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뭐 조사 결과 현재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그 지난주 주말에 그 제주 지역에서 출현해서 쏘임 사고 일으킨 입방 해파리류 채집을 위해서 지금 해수욕장에서 현장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그 시료 채집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전달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주 내에 조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 더 실험실에서 분석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바다에서 가족놀이 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좀 어떻게 좀 조심하면 좋을까요? 뭐, 동해, 남해, 서해 뭐 다 가릴 것 없습니까?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역에 그 해파리가 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그 제주나 울산, 남해, 강원도 지역에 그 해파리 출현 보고가 많은데 그 해파리 출현 변동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딱히 어느 지역을 조심해야 된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다만 그 해수욕 시에 그 물 안에 뭐 이상한 물체가 있으면 접근하지 마시고 그 해파리가 출현할 경우 해경의 지시에 따라 물놀이를 즐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그 해파리 발견 시 안전요원이나 그 해경에게 신고하여 즉시 수거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특히 그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이렇게 주의를 많이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 보통 보면요 모기나 해충의 경우에는 기피제라든지 퇴치제가 있지 않습니까? 몸에 바르거나 뿌리는. 네. 해파리의 경우에는 이런 것 없습니까? 지금 외국에서는 그런 그 약품 같은 것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해독제 같은 것들이 개발된 예도 아직 없고요. 외국 사례로는 그 몸에 바르고
입수를 하면 해파리 쏘여도 괜찮다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 그게 아직 상업화 됐는지는 아직은 확인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수산과학원의 이혜은 박사였습니다. 지금 PYL을 리스 렌트하시면 1년 뒤 새로운 모델로 바꿔드립니다. 아이서틸은 벨로스터로, 벨로스터는 아이서티로, 아이포틸은 아이포틸 스타일은 그랜저 산타페로. 이게 가능해? 그럼 PYL이니까. 갖는 법조차 유니크한 PYL. 최소 3년 이상 계약. 최종 변경 시 88만 원 부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별인데요. 8945님입니다. 전력난에 동참하고자 선풍기를 사러 마트에 들렀는데요. 선풍기 사기가 하늘의 별따기네요. 일부러 큰 마트까지 왔는데 재고가 하나도 없다네요. 결국 집에 가서 에어컨을 틀어야 하나요? 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선풍기가 없을 정도인가 보죠. 예.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별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뒤에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 아는 만큼 보인다 이어가겠습니다. 소기업 사장님들, 골목상권 사장님들,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셨죠? 그래요. 사업하다 보면 손톱 및 가시 같은 일들이 참 많은데 그걸 쏙쏙 뽑아드리는 게 바로 노란우산 공제죠.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하는 무료 법률, 세무 상담도 받으셨고요. 법으로 보호받아 안심할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참 고마운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안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입니다. 이번 라운드 역시요. 여러분과의 대화창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열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정면 승부는 대한민국 대표은행 KB국민은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면 승부 4라운드 잠시 뒤에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죠. 떨. 또렷하게 지킨다. 손이 떨려도. 두 개의 폰이 된다. 게스트 모드로. 사람의 최신작 LG G2. 지금도 어딘가에선 피로가 소리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구석구석 쌓인 눈을 녹이듯 우리 모두의 피로가 녹을 때까지 바카스가 응원합니다.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바카스. SK이노베이션의 전공은 묻는 겁니다. 석유 안 나면 석유 수출 못해? 자원 없으면 자원 강국 안 돼? 이 질문에서 53조 수출과 16개국 자원 개발이 시작됐죠.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네,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증세 논란이 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복지 공약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나요?
네, 정부가 세부담이 늘어나는 소득 기준을 대폭 상향하면서 예상보다 4,300억 원 정도의 세수 부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가 내세웠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늘어나면서 아예 공약을 수정해 복지 정책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권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은 정부가 세법 개정안에 손을 댄 것은 사실 대통령 공약 때문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천명하고 이를 위해 임기 중 135조 원을 투입키로 했습니다. 이 중 세대 개편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확보해야 하는 규모가 54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첫 단추인 소득세제 개편부터 대폭 수정에 들어가면서 복지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달 계획 없이는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복지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 네. 다음에는 외국계 항공사의 소비자 피해 문제 좀 짚어보죠. 외국계 항공사가 국내 항공사보다 더 문제가 많은가 보죠? 네, 올해 상반기에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외국계 항공사 소비자 피해는 99건으로 1년 전보다 22%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항공사의 피해 구제 건수는 60건으로 13% 증가했는데요. 항공 이용자 10만 명당 피해 구제 건수는 일본의 피치항공이 5.76건으로 가장 많았고 룩스한자와 에어아시아엑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결항이나 지연이 37%로 가장 많았고 항공권 구입을 취소했을 때 과다 위협금과 환급 거절이 35.4%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외국계 항공사도 피해 구제 창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에는 부동산 소식 좀 짚어보죠. 전세가 급등으로 서민이 주로 찾는 서울의 1억 원 미만 아파트 전세가 찾아보기 힘들어진가 보죠? 네, 서울 아파트 118만 가구의 전세가를 조사해 봤더니 1억 원 미만 가구 수는 4만 3천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5년 전인 2008년보다 8년에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광진구와 성동구, 서초구의 경우에는 전세가 1억 원 미만의 아파트를 아예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도 늘어나고 있어서 1억 원 미만 전세뿐 아니라 앞으로는 전세제도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세 대신에 대부분 월세로 전환되는 가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오늘 경제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셨다고요? 쉽게 풀어드립니다. 법 아는 만큼 보인다. 네,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 아는 만큼 보인다 시간입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1997년 이태원 살인사건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 대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이 사건은 영화로까지 만들어져서 주목을 받았었죠. 그런데 당시 유력했던 용의자, 그러니까 현장에 함께 있었던 남자 용의자는 결국 조사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이었던 이 남자는 혐의를 받자마자 미국으로 출국을 했는데요. 국내로 송환할 수 있는 길이 최근에 열렸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외국인의 범죄 어떻게 처벌되는지, 또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또 어떤 법에 적용을 받는 건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위인의 훈남 대표 변호사인 이인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이태원 살인 사건 사실 영화로 이렇게 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제목도 그대로 뭐 이태원 그렇죠. 살인 사건이라고 했었는데 네. 이 사건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97년에 이제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우리 한국 대학생이 미국인한테 무참하게 이제 살해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우리 한국 대학생은 그냥 화장실에서 이제 용변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살해를 당한 거고, 그 화장실에는 2명의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더 패터슨하고 에드워드 리가 있었는데, 이제 수사기관도 좀 혼선이 있었어요. 과연 누가 진범인가. 근데 결국에는 우리 수사기관이
그 체구가 좀 더 큰 에드워드 리가 진범 같다고 해서 에드워드 리를 기소를 했는데 예. 결국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체격이 큰 에드워드 리가 이제 대법원에서 3심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무죄 네. 판결을 받았고 네. 유력한 용의자가 2명이었는데 예. 또 다른 한 명이 이제 아더 페터슨은 이제 좀 가벼운 증거인멸죄로 이제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사면을 받았어요. 왜 사면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면을 받아가지고 이제 재수사 과정에서 그게 이제 그 출국 금지가 풀려가지고 미국으로 도피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유력한 용의자 한 명이 한국으로 송환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미국의 아더 패터슨이 계속 그동안 거의 10몇 년이 지났는데요. 예. 미국에서 이제 활보를 하고 있었는데 체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수사기관이 범죄인 이제 인도 요청을 해서 체포가 돼서 그 아더 패터슨은 나는 한국으로 갈 수 없다. 송환 거부, 신병 보호 요청했는데 다행히 미국 법원에서 한국에 송환해라.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1심이었고요. 네. 미국도 그런 결정도 이제 그 3번까지 이제 2번 더 이제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항소해서 이제 2심하고 3심 결정이 내려지면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이제 송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더 패터슨이 미국으로 되돌아갔고 되돌아간 다음에 우리 검찰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패터슨은 한국으로 되돌려달라, 그렇죠. 송환해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 요청을 미국 측이 받아서 거죠. 이제 아더 패터슨을 찾아갖고 잡은 거죠. 잡아서 기소를 한 거죠. 기소를 한 게 아니라 이제 체포를 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사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송환을 이제 하라 그렇게 이제 결정 내린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더 패터슨이 되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미국 법원에 이제 항소를 했는데 1심에서는 송환해라고 판결 났고 이제 항소를 했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항소심에서도 크게 변경될 것 같지는 않고요.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송환될 가능성은 높다. 송환 요청을 하면은 강제적으로 와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죠. 우리 한국과 미국 간에는 이제 범죄인 인도 조약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수사 기관에서 그 사람의 이제 신병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신병을 확보한 경우에는 상대방 국가에 이제 송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송환하는 여기까지 절차 이전에 미국으로 가는 것을 애당초에 딱 막으면은 출국 금지를 시켰으면은 좀 더 신속하고도 적절한 대처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때 출국 금지가 제대로 됐으면 이렇게 어렵게 안 하고 우리 정의가 실현될 수 있었는데 글쎄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담당자가 글쎄 어떤 거를 잘못했는지 그 출국 금지 기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 한 달, 석 달이 있으면 그것을 연장을 계속해야 됩니다. 근데 연장을 하지 못해가지고 출국 금지가 풀렸어요. 그 풀린 틈을 타서 아더 패터슨이 미국으로 간 것입니다. 이 아더 패터슨이 그걸 알았나 보네요. 그렇죠. 그걸 악용했다고 보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아더 패터슨이 미국 법원에서 즉각 항소했고 그러면 이 두 번 2심, 3심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그렇죠. 미국 법원에서요? 네,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글쎄요, 뭐, 한 몇 개월 걸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근데 아무래도 주로 이제 1심에서 상당 부분 심의를 했기 때문에 항소심과 이제 상고심에는 1심보다는 조금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범죄인 인도 협약에 따라서 한국으로 송환되어 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자기는 못 간다면서 1심에서는 졌고 또 2심, 3심을 계속 이어지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 자, 이 사건이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97년이죠. 네. 그러면은 97년부터 지금 계산해 보면 몇 년입니까? 15년. 거의 20년이 이제 다 돼가잖아요. 좀 있으면. 이래도 기소할 수 있나요? 예, 이제 공소시효가 문제되는데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5년이거든요. 15년. 근데 15년 이미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처벌 못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예.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떡해요? 일단은 우리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공소시효를 회피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도망간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외국에 있는 기간은 공소시효에 산입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법리가 있고, 근데 이 아더 패터슨이 나는 정상적으로 미국으로 간 거지 도주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출국 금지 조치에 대한 바로 그 부분과 연관되는 거예요. 네, 나는 정상적으로 갔다 이렇게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검찰은 몇 년 전에 아더 패터슨은 이제 살인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미 기소를 했으면 공소시효는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정지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패터슨이 한국에 돌아오면은 오자마자 검찰로 갑니까?
그렇죠. 이제 뭐 공항에서 당연히 체포가 돼서요. 검찰로 바로 이제 신병이 인도가 되고 법원의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패터슨이 오게 될지, 네. 이 변호사는 이제 올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셨는데. 와야죠. 예. 와야지만 이제 정의가 실현되는 거 그렇겠죠. 아니겠습니까? 예. 네.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미국 국적을 가진 범죄인들이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는지 살 기억은 좀 잘 안 나네요. 언론에서 주목받았던 사건은 이것이 주로 이제 그 미국 국적자보다는 이제 한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사기관의 그런 수사나 재판을 회피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다른 외국으로 도망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이제 범죄 인도 조약에서 거기서 체포를 해서 이제 입국을 한 다음에 재판을 네. 받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범죄 인도를 받아서 재판하는 것은 그렇게 흔치는 않은 일이죠. 네. 예. 언론에서 이렇게 주목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어찌됐든 제가 이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문화 사회도 중시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그 사건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면 안 될 텐데 네. 이런 범죄가 또 많이 발생했을 경우 또 거꾸로 우리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 네. 외국에서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좀 있겠죠, 당연히. 많이 있죠. 예.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경찰과 검찰이 조사를 하게 됩니까? 예. 우리 그 형사법에 보면은 이제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속지주의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서 발생한 범죄는 대한민국 사람이건 외국인이건 모두 다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속지주의고요. 속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나라의 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더 처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인이건 외국인이건 또 대한민국 사람 같은 경우는 한국이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모두 검찰이 수사를 받을 수가 있고 우리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나라 법을 적용받는 것이 우선되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돼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면 당연히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용의자라고 그럴까요? 피의자, 뭐 그런 분이. 피해자, 피고인. 예. 본인이 한국에서 재판받겠다 하면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 그게 이제 본인이 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우리 수사기관에서 이제 체포를 하고 구속을 네. 한 다음에 수사를 한 다음에 법원에서 재판하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 것이 이제 본인이 원한다고 그렇게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다. 예, 예. 네. 자,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범죄가 많이 늘고 있는데 네. 이것과 관련한 유사한 어떤 판례 있습니까? 예. 그 소말리아 해적 사건 아시잖아요. 예, 그렇죠. 소말리아 이제 외국이고 또 외국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송환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무기징역형이 이제 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죠. 예.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얼마든지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서 재판을 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청취자분 질문입니다. 9177님인데요. 외국에 나갔다가 도둑을 맞았다든지 범죄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억울하게 당해도 말을 못해서 피해만 입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현지의 경찰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뭐 단순 절도 사건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여행지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우리나라 와서 경찰이 조사해달라. 사실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예. 수사하는 거. 그러니까 현지 경찰의 도움을 받고 현지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근데 말이 어려우니까. 그렇죠. 예. 또 이런 사건 사고와 관련된 용어는 또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 개인이 하기 힘든 경우에는 우리 외교통상부에서 네. 이제 영사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교부와 해당 대사관 영사관의 도움을 받으면 좀 더 쉽게 권리고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왕왕 보면은 외교부 이쪽에서 제대로 도움을 안 준다고 오히려 그런 항의하는 사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실제 외교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하실지 모르겠지만요. 네. 최근에 보면 윤창준 전 청와대 대변인의 경우. 그렇죠. 아직까지 최종 결론은 안 났어요. 네. 윤창준 전 대변인이 미국 법원으로 가서 재판을 받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외국에 가서 떳떳하다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거의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제 사견인데요. 뭐 법률적인 건 아니지만 그 아더 패터슨하고 윤창조 씨를 그냥 교환했으면 좋겠어요. 트레이드해서 예. 서로 각자의 그 범죄를 저지른 국에 가서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국 언론에서 상당히 주목받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미국 언론의 경우에 보면 어떤 흥미있는 그런
사건 같은 경우는 아주 생중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혹시라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경우의 사건을 미국 언론에서 막 보도를 하면은 네. 또 우리의 품격, 국가의 품격이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지적들도 많아요, 사실요. 네, 그렇죠. 예.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예. 자, 앞서 이제 아더 패터슨하고 윤창준 전 청와대 대변인을 이제 범죄인 인도 협약과 비슷한 방식으로 좀 이렇게 소환하자라고 이제 맡겨놔자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 개인적 사견이고요. 뭐 법률적으로 그렇게 가능하지는 않겠죠. 예. 이제 외국에서 우리 국민이 이제 범죄 피해자가 됐을 경우가 이제 왕왕 있을 텐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뉴욕에서 지하철 사건 뭐 이런 것도 있었었죠. 그렇죠.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근데 그 현지에서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생한 사건은 현지 수사기관의 관할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현지의 그 전문가, 변호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재판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개인이 뭐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또 그걸 우리나라에 가져와가지고 또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또 미국에서 수사할 수도 없는 거고요. 결국에는 현지의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지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라. 받으려고 하다 보면 또 변호사하고 같이 상담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돈이 들겠다 이런 생각에서 혼자 뭔가 해보려고 하는 자력행위가 결국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예.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 그 한인 변호사들이 외국에서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교류도 있고 한데요.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와 비슷한 사례일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요. 주한미군 범죄의 경우에는 한미 행정협정이죠. 소파라고 하는 거. 네. 소파 때문에 제대로 된 법적 판결을 우리가 우리의 어떤 법적 그 자주권을 갖고 내리기가 좀 어렵다. 이런 지적을 상당히 많이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보세요? 저도 막 상당히 속이 상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미군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왜 우리나라가 수사를 못하고 재판하지 못했을까. 근데 이제 많이 이제 개정이 되고 앞으로 개정을 하자고 논의가 되고 있고요. 네. 현재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사를 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현행범이 아니고 또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상당히 또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조속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는 뭐 환경 문제 갖고 그렇죠. 한미 양국 당국이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이제 결국은 범죄 문제 또는 이런 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소파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 거주하는 이제 미국인들, 특히 미군들에 관한 문제인데, 이 미군들 특히 이태원 또 최근에는 뭐 홍익대라든지 합정, 뭐 상수역 쪽으로도 많은 주한미군들이 그쪽으로 많이들 와서 이제 여가를 즐기고 하는데 그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즐길 수 그렇죠. 있는 건데. 뭐 미군이 여기서 일하다가 위험을 즐길 수도 있는데 그 사건이 나요. 혹시 그 미군이 한국 여성을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맥주병으로. 그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초동 수사도 상당히 어려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이제 처벌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좀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좀 우리나라의 그 주권을 행사해서 외국인 범죄 같은 경우에는 설령 그게 미군이나 외교관이라 하더라도 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좀 정의를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요. 우리 한국인들이 과거 일본의 경제력이 훨씬 높으니까 많이들 이제 불법 체류하고 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런 경우 많았는데 최근에는 거꾸로 보면은 한국에 불법 체류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경제력을 우리가 그만큼 높아졌으니까. 맞습니다. 이 불법 체류자의 경우에는 이제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외국으로 도피해버리면은 사실 그분들을 흔적도 찾기도 어렵고 또 한국으로 다시 이렇게 송환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불법 체류자가 상당히 이제 골칫거리인데요. 불법 체류자가 이제 가해자가 돼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죠. 그분들이 생활이 막막하니까 이제 뭐 절도를 한다든지 심지어는 이제 살인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그 사람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이제 부당 노동 착취를 당하는 경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그런 부당한 일을 당해도 신고하기가 어렵거든요. 내가 불법 체류자니까 이러다가 혹시 또 불법 체류 자체로서
걸릴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범죄 행위 및 범죄 피해자 이 문제는 상당히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과거에 보면은 우리 한국인들이 일본에서 또는 미국에서 많은 피해를 겪고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합법적인 체류가 될 때까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네. 자, 오늘 한번 이인철 변호사님과 함께 법 아는 만큼 보인다에서 외국인 범죄 문제 또 송환 문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8월 뜨거운 여름 쉐보레 쿨한 혜택. 쉐보레 차량 구매 시 쿨하게 최대 150만 원 할인 혜택. 올란도 캡티바 트랙스 구매 시 쿨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지원. 스파크 구매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스파크 S 제외.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별이었는데요. 7237님입니다. 하루 평균 해운대에서만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가 무려 2,000인분이라고 하네요. 휴가철이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별일입니다. 놀러 가는 것도 좋지만 안전하고 건강한 휴가지를 위해서 우리 모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좋습니다. 그렇죠. 예. 8월 10일 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저희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고요. 프로듀서 이은지, 기술감독의 김동철, 김은범, 작가 정선임, 정은지, 진행해줘 김상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